네,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개혁을 위한 공청회에 이어서 오늘은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정무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논란 등과 맞물려서 주목됩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법사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이제 남겨놓은 상태인데 내용을 보면은 지금 3대 특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그런데 이제 수사 기간을 한 30일 정도 연장하는 내용. 그래서 한 내년 1월까지도 이제 수사가 이제 가능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수사 범위를 넓히고 또 인력도 좀 보강하고 한마디로 뭐 특검 수사를 좀 더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 그런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은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1심 재판을 중계를 의무화하도록 한 거. 이 부분에 이제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은 어떤 건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연장하고 또 인력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심 재판을 중계를 한다. 특히 이제 내란 재판 같은 경우는 의무화한다. 글쎄요. 이런 부분이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 안 하신 부분은 이 기간이 다 끝나서 경찰에 넘길 경우에 그때도 이제 특검이 지휘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나선 결정적인 이유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다. 한마디로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계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걸 지금 뭐 날짜를 기준으로 통상 해왔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석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특검이 가동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도 버젓이 활보하면서 맛집 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다. 출퇴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분노하겠는가. 그런데 아직도 지금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수사나 재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다시 석방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지금 이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터진 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이제 민주당 특검은 보고 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면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대로 가면 그래서 지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른바 뭐 더 센 특검법을 이제 개정을 했고, 물론 이제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고, 그 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 특별법을 또 법안 소위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여기 뭐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이제 두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이제 좀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일각에서 이제 법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고 또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검법 개정하고 전담 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특검법 개정은 민주당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앞서 뭐 주요 내용들은 설명했습니다만은 뭐 3개월 추가로 할 수 있던 그러니까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서 한 달을 더 연장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미진하다는 이유로 해서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서 수사를 계속하게 한단 말이죠. 그것은 분명하게 이제 다음 선거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하게 해서 여론 조성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개정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야 간의 야당을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건조정위에서 좀 논의를 하라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습니다만은 말씀하신 2시간 만에 다시 아무런 논의도 없이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넘겨서 통과를 시킨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야당의 눈치는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 없이 민주당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별재판부도 그렇습니다.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특별재판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 사법 시스템 속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예측,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럼 특별재판부를 만들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면은 그럼 지금의 사법 시스템 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그러면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특별재판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국민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 정부에서는 그러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재판 결과를 얻어내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인 것입니다. 특검법 개정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제 내란 특별법 이 부분은 뭐 여권 내에서도 좀 신중한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뭐 여야 의원 다 같이 이제 참석해서 했는데 오늘 입법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이제 퇴장을 한 그런 상태에서 약간 파열음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청문회도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고위당정회에서 거기서 이제 큰 얼개를 확정을 하고 추석 전에 아마도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큰 그 획을 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제 공수청을 두고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에 이제 산하에다 두는 그렇게 이제 가고 그 이후에 추석 이후에 이제 뭐 검찰청법, 공수청법, 중수청법 이런 개별 법안들을 이제 손보면서 강론이라든지 어떤 뭐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해가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이나 속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속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큰 얼개는 추석에 전까지 끝낸다라는 입장.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추석 전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25일.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청이라는 그런 조직은 이름은 이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이 기소와 관련된 것은 이제 공소청,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것은 이제 중수청에서 맞는데 이 공소청을 어디 내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중수청.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하고 민주당하고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역시 말씀하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큰 가닥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쟁점은 그러면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인정을 한다면은 어느 부분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이 큰 쟁점이 됐고 지금 검찰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보안 수사권은 있어야 된다.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공소청에서. 또 민주당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수사, 예산, 인력 이런 부분을 또 그대로 검찰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박탈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더라도 보안 수사 요구권은 주자.
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또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기소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좀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알겠습니다. 두자라는 뭐 여러 가지 예.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는 좀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청 폐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기구 조정입니다만은 네. 이제 누가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 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법 서비스와 관련돼서 오히려 국민들이 안심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안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지금 이제 그 쟁점이 돼 가고 있는데 뭐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거는 뭐 확정적인 것 같고요.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 네. 경찰 수사 의도적으로 종기를 지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검찰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그러면 검찰의 조사 결과도 마음에 못 믿겠다. 그러면은 항고를 해서 고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이제 검찰 경찰을 분리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 어디로 갑니까? 또 경찰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 행안부 산하 경찰로 갈 거라고요. 그럼 같은 경찰 내에서 또 그러면 그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오늘 청문회 한 것도 수사와 이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는 청문회이지 이 법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공청회가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저 법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의도를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나중에 이 후과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 하여간 뭐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인 만큼 이제 총론에서 이제 검찰청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이후에 이제 그 뭐 강론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해나갈지 이 부분에서 상당한 짧게 얘기하면요. 논란이 있을 법안을 것 좀 같기도 잘 하고. 만들자라는 얘기는 제가 공감을 해요. 그러면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이 참석을 해야죠. 근데 불참하면서 법을 잘 만들자.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네. 국민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의견을 밝히세요. 조금 좀 자세를 달리 해야 됩니다, 민주당.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그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자료 이미 제출하는 쪽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 표결 해제를 이제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이제 특검 수사, 야당 입법 독주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점, 앞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고 또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청래 대표는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이제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좀 상당히 국민의힘에는 좀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죠. 12.3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하는 그런 구체적인 징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그 긴박한 상황에 국회로 모이라고 그랬다가 당사로 다시 모이라고 했다가 다시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이게 1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틀림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표결이 이뤄지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50명이나 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고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11시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에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11시 2분에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는 12분에 통화를 하고요. 7분이나 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22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그러면서 그러면 무슨 말을 했냐. 그러니까 계엄 해제와 관련된 표결은 전혀 얘기를 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하기로 했다. 그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말이 맞지 않고 예.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0분만 예. 이 표결을 좀 늦춰달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볼 때 저는 특검이 스모킹 건을 저는 반드시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특검이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갔고 그 시기도 정하고 그리고 대상도 정했는데 이걸 지금 법원에서 다 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원내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냐? 왜 이 시기에 하느냐? 왜 대상 기간을 그렇게 잡느냐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검이 정하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판단한 적법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12.3 비상계엄 똑같이 군대 동원해서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고 경호처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지금 행태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특검이 만약에 이걸 조사해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1차에서 유죄가 나오면 저는 뭐 이건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것 같아요. 어제. 예. 네, 그 이미 제출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특검이 이 강제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충돌을 하지 않고 이미 제출로 협의를 해서 다행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내대표실,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반발하냐면 원내대표실이잖아요. 뭐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다 뒤져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벌써 뭐 특검은 3월부터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 자료를 요구한 모양인데 원내대표가 바뀐 지가 2번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원내대표실을 전체를 통틀어서 압수수색한다. 그건 사실 특검에 좀 과한 욕심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제출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다행인 것으로 보이고 특검에서 과연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의청 장소를 3번 바꿨는데 그 3번 바꾼 것이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그 굉장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하는 부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통화를 한 부분 통화 기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그러면 계엄 해제를 방해하도록 지시를 했다든가 논의를 했다든가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은 뭐 유죄가 내면은 뭐 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계속 프레임에 몰아넣고 있는데 그것은 뭐 민주당의 의도인 것입니다만은 특검은 아마 이것을 입증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 상황이 상당히 또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미정 대변인이 어제 당내 성비 사건에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 당 관계자들 간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지만 5달 동안 당이 이를 외면했다. 이제 이런 이유였고요. 이 불똥이 또 민주당으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 혁신당 지역 강연에 가서 약간 좀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민주당이 또 자체적으로 최강욱 연수원장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를 지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국 혁신당에는 상당히 타격이 큰 그런 사건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대변인이 이 성비 사건에 대해서 당이 굉장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탈당까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진화하지 못하면은 두고두고 조국 혁신당의 큰 문제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3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로는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3번째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신속하게 처리한 것 관련해서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아주 즉각적으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를 했는데 최강욱 원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2차 가해 논란임에도 굉장히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조국 혁신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글쎄요. 발생은 이제 지난 4월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징계자, 당직자 2명, 1명이 아닙니다. 2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아닌가. 한 70여일 걸렸다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괴롭힘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또 다시 탈당 기자회견까지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지금 뭐 이 강미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출소한 조국 전 대표에게도 얘기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원칙에는 좀 맞지 않고 투명하게와 관련해서도 좀 투명하게 처리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최강욱 지금 뭐 교육원장이 또 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엄정성의 문제도 역시 조국 혁신당은 좀 엄정하게 못한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최강욱 교육원장 지난번에도 성비위성 발언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읍참 마속의 그런 심정으로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고발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끌려다닐 수가 있다라는 좀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짧게 좀. 예, 저는 조국 전 대표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그동안 뭐 구속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당원이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이 조국 혁신당은 자기 이름을 건 자기 당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계속 집행부와 면담을 하면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영화의 몸이었다는 측면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뭐 조국 대표가 그러면 모르고 있다 말이 되겠습니까? 계속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물론 피해자를 비롯해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까지 다 탈당하고 징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자기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이게 그런 위선이 이 지금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된다 있어서 없는 일이고요.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또 처리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